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핫한 소식은 아무래도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세 무리뉴 시기에 가장 좋은 영입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는 소식. 그와 동시에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일본으로 그리고 이제 아시아 프리시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잔챙이 소식들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은 지로나가 지금 토트넘과 브라이언 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클럽 쪽 그리고 선수 쪽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8시간 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역시 지로나가 토트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력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힐 선수 그리고 세르지오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역시 브라이언 힐 그리고 세르지오 레길론이 이번에 투어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적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토트넘에 오는 아시아 투어, 토트넘이 지금 아시아에 오게 되죠. 일본이랑 한국에 오게 되는데 어떤 선수들이 오는지 이 명단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토트넘에 이제 어떤 선수들이 주전으로 뛸 것인지 그리고 토트넘에 어떤 선수들이 남을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조지 아봇, 브랜든 오스틴, 나름 괜찮은 키퍼더라고요. 비카리오의 뒤를 이을 만한 키퍼라는 생각이 들고 베르발, 비수마, 데이비스, RP 디바인 돈리 이런 선수들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고 라두 드라고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안 오고 한국만 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치 그레이, 루카 귄터 그리고 이제 티레스 홀, 브레넌 존슨, 클루셉스키, 랭셔,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한국에 오고요. 마이키 무어, 애슐리 필립스, 포로, 히샬리송, 로얄, 사르, 스칼렛, 스킵, 솔로몬, 손흥민 그리고 이제 제드 스펜스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 우도기, 비카리오, 벨리즈, 베르너, 화이트맨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은 어쨌건 이제 그 이적을 시키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데려온다. 브레이언 힐 그리고 이제 세르지오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안 데려온다고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제드 스펜스는 데려온다고 하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다음 시즌에 이제 뛸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이 비행기맨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 지금 토트넘 커뮤니티의 Not Your Average Elliot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이 토트넘 선수들의 이적설이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그 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게시물로 올려주는데 아제르바이잔에 멈췄다가 이제 토트넘이 이제 도쿄로 오고 있다. 도쿄로 오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그런 일정이죠. 빗셀 고베와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K리그 올스타 그리고 미넨가의 경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오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이제 메디슨의 인스타그램, 손흥민 선수도 이제 데이비스와 함께 그리고 메디슨과 함께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하튼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으로 오는 가운데 제드 스펜스도 같이 온다. 이 부분이 꽤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 오키프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흥미롭다. 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토트넘에게 뭔가 좀 인상 깊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메르송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에메르송이 팔리게 되면은 스펜스가 이제 백업으로라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에메르송이 과연 떠났냐 이게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 이제 프리시즌에 참여하는 그런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에메르송 로얄. 그래서 이제 판매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 1번 셔츠를 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토트넘 그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13번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UDOGIE인데 이 I를 13으로 표현을 하면서 13번 등번호 그리고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I를 1번으로 표현하면서 비카리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는 센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비카리오 선수 손 정말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이 똑같은 화면에다가 손을 댄 우도기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크기니까 도대체 비카리오의 손 크기는 얼마나 큰 건가?
왜 이렇게 선방을 잘하는지 뭐 이런 것도 손 크기를 보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진짜 크죠. 이거 흰색을 거의 다 덮어버리는데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 되는. 야, 도대체 손이 얼마나 큰 걸까? 자, 데스티니 우도기 같은 경우에 13번, 그리고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1번을 받았고, 그리고 손 크기 완전 신기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두 선수의 손 크기 차이가 날 수 있냐? 거의 뭐 후라이팬 정도 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카리오 손 크기 정말 크죠. 여하튼 이런 선수들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비행기에 타는 모습, 그리고 히샬리송도 같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쉽게도 이제 케인 선수는 오지 않는다. 케인 to miss preseason reunion. 그러니까 토트넘과 함께 재회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케인은 오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제 유로 이후에 좀 쉬는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쉽죠. 아쉽고 제드 스펜스 르네상스가 오는 거 아니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스펜스가 요즘에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독이랑 같이 운동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제드 스펜스와 우도기가 함께 이렇게 운동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팬들에게 잡히면서 이 선수들 이제 다시 토트넘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최근에 활약을 못했던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이제 좀 주전 자리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 시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니 진짜 흥미롭다라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고요. 근데 또 일부 팬들은 은돔벨레가 또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토트넘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드 스펜스의 부활을 바라는 것도 좀 은돔벨레 시즌 2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의심의 눈빛도 있습니다만 제드 스펜스가 직접 증명해야죠. 토트넘에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런 소식들과 함께 토트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재 소식,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을 떠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이비에르는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시죠?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을 볼 때마다 뒤에서 머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호장군이라고 토트넘 팬들이 많이 부르는, 우리 국내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을 떠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 이틀 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2천만 유로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Here we go까지 이틀 전에 나왔죠. 마르세유로 떠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토트넘이 오피셜 7시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세유로 이제 떠나게 되었고, 일단은 임대인데 그 이후에 이적으로 완전 이적까지 가는 그러한 계약이고, 호이비에르에게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토트넘 오피셜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선수였고 조세 무리뉴 시기 때 가장 좋은 계약 중 하나였다. 사실은 최고의 계약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가 사실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어울리는 선수들을 중용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 중에 이제 능력 있는 선수들이더라도 떠나보낼 수 있는 토트넘, 이게 결국에는 토트넘이 점점 더 리빌딩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프리시즌에 득점했던 비수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호이비에르의 자리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이고 이번에 골도 넣었죠. 그러면서 그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할 거고 경기에서도 이런 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비수마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에서 최고의 클럽에서 넣은 첫 번째 골이었다, 더 많은 골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골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뭐 베르발 같은 굉장히 좋은 유망주 미드필더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중원을 좀 두텁게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를 떠나보낼 수 있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24분 만에 나온 베르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아니다, 약간 좀 아팠던 것 같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팬들이 좀 이 한숨을 쉬면서 마음을 좀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다, 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 판 돈으로 뭐 할 거냐? 토트넘이 패트릭 도구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재밌게도 덴마크 출신이고 호이비에르도 덴마크 출신이기 때문에 덴마크 사람 한 명이 떠나고 한 명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누구냐? 19살 선수이고 1200만 유로의 몸값을 지니고 있는 선수인데, 토트넘이 이 선수를 주목하는 이유는 왼쪽 이제 레프트백을 볼 수 있는 선수일 뿐만이 아니라 왼쪽 미드필드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가담하는 선수라는 점을, 그리고 전술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되는 선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선수는 이제 굉장히 토트넘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지금 레프트백에 지금 백업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더더욱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토트넘의 스쿼드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좀 뎁스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 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풋볼 클럽들, 그 축구 클럽들 중에 가장 비싼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클럽 1위는 바르셀로나, 어린 선수들 중에 가장 재능 있는 선수들, 비싼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14명이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많진 않지만 4명밖에 안 되지만 몸값이 굉장히 비싼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 13명, 첼시 16명, 미넨 10명, 브라이튼 14명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역시 6명이지만 꽤 비싼 몸값의 선수들로 9위에 올랐습니다. 미래까지 대비하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선수들 중에 사르, 우도기, 그레이, 베르발, 벨리즈, 필립스 이런 선수들이 높은 몸값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역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미래를 대비한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또 어울리는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떠나면서 남긴 2천만 유로 중에 그 돈이 이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패트릭 도구의 어떤 영입 이런 소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는 스쿼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호이비에르까지 떠나면서 제2의 토트넘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시기에 완벽한 리빌딩을 성공하는 토트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이비에르의 이 이적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제드 스펜스도 토트넘에 중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과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